자, 고쟁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2번 볼게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바로 봅시다. 1차항의 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보시면요. K-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B가 0이거든요.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곱하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항상 0이 돼야겠거든요. 그러려면 뭐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입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4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323번 볼게요. 잘못된 근위 공식으로는 어쨌든 이게 ABC 실수, 실계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근위 공식에서도 한 근이 1 플러스 i가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입니다. 잘못된 근위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은 2인데요. 2는 어떻게 되죠? 이 값들을 각각 다 더해버리면 a분의 b와 a분의 b가 두 개 더해지는 거니까 a분의 2b가 나오죠. 따라서 b는 a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잘못된 근위 공식에서 두 근의 곱은 2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죠?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2가 되니까 c 대신에 마이너스 2a 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정식은 b 대신에 a, c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양변 a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자, 324번 보겠습니다. 324번은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q가 일단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p제곱 마이너스 3q 플러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0이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q 플러스 15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q 대신에 p제곱을 대입해 봅시다. q 대신에 p제곱 대입해주면 이 식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 초과가 되죠. q 대신에 p제곱 대입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15p인데 p를 빼먹었네요. 플러스 15p 마이너스 9는 0 초과다. p제곱 마이너스 15p 플러스 9는 0 미만이다. 일단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지금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근 알파는 바로 p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q 대신에 p제곱 대입하면 중근 p가 나오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 역시 뭐가 나온다? 어쨌든 p라는 근이 나오기 때문에 p를 대입해주면 3p제곱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5p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q가 누구와 같다? p제곱하고 같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p값 계산해 보시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2p제곱 마이너스 5p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2p하고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쵸? 이 p값은 2분의 3 아니면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근데 p가 2분의 3이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p가 1이어버리면 p가 1이면 q도 1이죠. 서로 다른 두 실수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1은 아니고요. p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p가 2분의 3이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주어진 방정식 한 번 더 써주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뭐 이렇게 나와서 얘가 지금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거든요. 근데 알파가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어떻게 되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1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가 2분의 3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325번 문제 보겠습니다. 325번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이어 버리면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n이 1이어 버리면은 그는 무조건 한 개니까 f1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 n이 1이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 판별식 4분의 d를 살펴봅시다. 4분의 d는 어떻게 되냐면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이 2 플러스 1-n 이렇게 되니까 3-n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은 f값은 바로 2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면은 f값은 1이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면 f값은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값 계산할 수 있죠? n에다 0 대입하면 3-n은 0초가니까요. 2가 되고요. f1은 아까 1이라고 했죠? 그 다음 2일 때도 역시 2가 되고요.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3-n이 0이 되니까 이때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어떻게 된다? 0이다. 아까 0이 아니라 1이죠. 이런 식으로 되죠. 따라서 답은 6입니다. 자, 326번 보겠습니다. 326번은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은 이런 상황인데 기억 연디귿 중에서 판별식이 항상 0초가인 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기억의 판별식은 b제곱 플러스 a제곱이거든요. 무조건 0보다 크죠. 왜냐면은 지금 요거 보시면 b가 4분의 a제곱보다 크거든요. 근데 얘는 0 이상이니까 b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b제곱 더하기 a제곱 역시 항상 0보다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판별식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2b거든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어때요? 알 수 없죠. 그치? 이를테면 발레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b가 1이고 a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1이고 a가 1이면 진짜 얘가 0보다 작은 거 맞거든요. 근데 a제곱 마이너스 2b가 어떻죠? 얘도 0보다 작습니다. 항상 서로 다른 시근을 갖는 건 아니죠. 니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대한 판별식 한번 볼까요? 4분의 d를 살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b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요? b는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양수고요. a제곱 마이너스 4b의 제곱 역시 양수죠. 그쵸?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은 아니니까. 그래서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이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자, 327번. 한근이 a가 된다는 얘기는 a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a 플러스 1 이것의 절대값이 정말로 2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겁니다. 각각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던가 아니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때 양수 a만 구해주시면요. 여기선 a가 1이 나오고요. 여기선 a가 3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가 되겠죠. 328번은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7이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으로 오니까 2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래서 범위 나눠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모조리 다 음수가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없애주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만 찾아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양수지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음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 풀어주면은 여기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우변은 2x 플러스 2가 됩니다. 식정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값을 구해주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지금 나오죠. 요 13이 루트 13이 3점 땡땡땡이기 때문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x가 0 이상이라고 합시다. 0 이상이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모조리 다 0 이상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7이 2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없애주고 x가 0 이상인 x만 구해주면 뭐가 된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하고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329번 문제 보겠습니다. 329번은 어쨌든 얘가 실계수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수가 서로 켤레다 이 얘기죠. 실수부, 허수부가 모두 정수래요. 그래서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베타는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bi다. 그리고 a하고 b는 정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해주면 2a가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바로 q가 되는 것이죠. 되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는데 p하고 q는 지금 각각 어떻다? 50 이하의 소수가 됩니다. p하고 q는 50 이하의 소수다. 근데 이 p는 말이죠. 2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p는 무조건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의 배수인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따져보면 a는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b는 2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제곱에 1을 더한 게 바로 q가 된다 이겁니다. q는 제곱수 더하기 1형태인데
그냥 좀 써보면 돼요. b제곱 플러스 1로 가능한 건 뭐 있죠? 정수제곱 플러스 1로 가능한 건 1, 2, 그 다음에 5, 10, 그 다음에 4제곱 더하기 1은 17, 26, 37, 그 다음에 7제곱 더하기 1은 50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큰 소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37이 가장 크죠. 따라서 Q의 최대는 지금 뭐다? 37이 가장 큽니다. 그쵸? 자, 이런 상황이고요. 37? b제곱 플러스 1? 그렇죠. 여기 이럴 때 가장 크죠. 그래서 P 플러스 Q야 최대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39다. 요 사실 알 수 있고, 그다음 최소는 어떻게 되죠? P는 2로 고정이 돼 있어요. Q가 제일 작은 게 어디 있다? 바로 Q도 2일 때 가장 작죠. 그래서 최소는 4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자, 330번 보겠습니다. 330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F알파가 2베타라고 했는데 2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같은 방법으로 얘 역시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다른 거 같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F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 F베타가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인데 이걸 토대로 fx 한 번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식이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주어진 fx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7이 됩니다. 자, 그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차 바로 구할게요.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25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6a인데 이 값이 지금 3 이상이다 이겁니다. 양의 실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a는 그냥 a가 돼요. 그래서 양변의 분모 a를 곱해준 다음에 양변 제곱해주면 제곱하더라도 대수 바뀌는 거 아니죠. 21a제곱 마이너스 16a가 뭐가 된다? 9a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식정리해주면요 12a제곱이 16a 이상이 되고 양변 a로 나눠도 부동의 방향 안 바뀌어요. a가 양수니까요.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3분의 4 이상이 되는 거죠. 332번 보겠습니다. 332번은 이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인 거 보이죠? 판별식 실계수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복소수인데 서로 허수인데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입니다. 그러니까 바알파 대신에 바베타 대신에 알파 대입할 수 있고 바알파 대신에 베타 대입할 수 있어요. 즉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요거 구하는 거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뭐 두수의 합과 두수의 곱만 좀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럴 때 이 부분은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여기는 4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세제곱,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333번 봅시다. 333번은 우리 이런 거 좀 해봤어요. 얘를 fx라고 할 때 즉 fx는 0일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 안에 정말로 알파 또는 베타가 들어가야 0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3알파 3베타 3알파 3베타를 부분으로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f 3분의 x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x 대신에 3알파 3베타가 들어가면 어때요? f 안에 정말로 알파 베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px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9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3px 플러스 9 곱하기 q는 0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근데 이 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p가 누구랑 같은 거야? q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 9q가 r하고 같은 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r분의 p는 r 대신에 누구? 9q를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3p가 q니까
P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겠어? 3분의 Q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7분의 1입니다. 자, 334번 보겠습니다. 334번은 요거를 제곱해서 0초가란 얘기는 2i 플러스 z가 0이 아닌 실수다. 이거 의미를 할 수 있죠. 따라서 z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a-2i 형태가 됩니다. a는 0이 아니고요. a가 저기 나와 있네요. p라고 쓸게요. p-2i가 됩니다. p는 0이 아니고요. 근데 요 방정식에 실계수 방정식에 한근이 허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근은 뭐겠어요? p 플러스 2i겠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2p가 마이너스 6이고 p제곱 더하기 4가 a가 됩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3이면 a 값은 13이 답이 되겠죠. 자, 실계수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허근이 나왔어요. 이거 허근이야. 그럼 나머지 한근은 당연히 뭐겠어요? 바알파도 근으로 되겠죠. 즉 알파 플러스 바알파는 2가 되고 알파 바알파는 3이다. 여기까지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z 플러스 바제트는 어떻게 되느냐? 2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그다음 2바알파 마이너스 1분의 바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거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분해주면은 4알파 바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바알파 플러스 1분의 뭐죠? 2알파 바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알파 바알파 마이너스 바알파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을 좀 내보면요. 알파 바알파 대신에 3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4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9분의 10이 답이 됩니다. 자, K가 양의 실수라고 해요. 두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9K제곱 마이너스 24K는 일단 0 이상입니다. K가 양수이기 때문에 넘겨서 그냥 K로 나눠주면 K는 3분의 8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뭡니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K 그 다음 알파 베타는 6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양수라고 했고 사실 뭐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고 알파 베타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다 음수란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식은 어떻게 되느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 즉 두 근의 차가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 어떻게 돼요? 루트 9K 제곱 마이너스 24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지금 3이란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양변 어떻게 할까요? 양변 제곱할까요? 양변 제곱해주면 9K 제곱 마이너스 24K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고 3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3K 곱하기 K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K 값은 어떻다?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K가 3이고요. K에다 3 대입하면 방정식이 지금 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18은 0이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알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되겠죠. 답은 그래서 3 플러스 6 플러스 6 해서 15가 답이 됩니다. 자, 지금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요 방정식에 한 근이 어떻게 된다? 실계수 방정식이거든요. 한 근이 뭐로 나온다? 1 플러스 루트 3i분의 3이 나온다 이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i분의 3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분모 분자 뭐 실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한데 해봅시다. 분모 분자에다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4분의 3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뭐겠어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이런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켤레수 4분의 3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두 번 푸는 거예요. 두 번의 합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인데 두 근의 합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대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을 계산해 주면
16분의 9 곱하기 전체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4분의 9입니다. 이 4분의 9가 바로 b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a 플러스 b분의 3, a 마이너스 b분의 5 이걸 두 군으로 가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a 플러스 b분의 3과 a 마이너스 b분의 5 요거를 각각 계산을 해주면은 이 값은 지금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됩니다.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지금 되죠. 따라서 두 분의 합 얘네들 다시 더해주면은 3분의 8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p거든요. 따라서 p 값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의 곱 마이너스 3분의 16인데 이게 지금 3분의 q거든요. 그래서 q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죠. 338번 보겠습니다. 한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정수분 n을 직접 대입해 볼게요.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n 더하기 루트 2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n은 정수고요. 그 다음에 k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크게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 묶어주면은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로 묶어내면은 k 마이너스 n 요 값이 지금 0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유리수 부분도 0이고 무리수 부분도 0이죠. 한마디로 k하고 n이 똑같기 때문에 k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n도 자연수입니다. 근데 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얘기는 n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n도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3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k 역시 여전히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얘가 0이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제일 쉬워요. 나머지 한 근의 어떤 두 근의 합이 2 플러스 루트 2고 한 근이 3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실근이 4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에서도 실근이 2개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0이다. 여기서도 실근이 2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실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요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여기서 두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k제곱 마이너스 9가 되죠. 얘가 지금 16이니까 k는 5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이게 다 실근 전부 다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판별식이 0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근데 k가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되겠어요? k가 마이너스 5면은 이 식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아요.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됩니다. k가 마이너스 5 여기다 대입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안 되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는 없고요. 그죠? k가 5일 땐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바로 갈게요. 여기서 방정식의 두 근이 각각 뭐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i 3분의 1 플러스 루트 2i인 거 알겠죠?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 나왔어. 켤레수도 근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많이 했었네요. 그쵸?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어떻게 되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면 a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죠. 얘가 0일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가 0일 때 두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알파 베타의 정체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2i분의 3,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i분의 3.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1 플러스 루트 2i가 되고요.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니까 두 근의 차의 제곱이죠. 그럼 두 근의 차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 뺀 거예요, 제곱. 한쪽에서 한쪽 빼버리면은 2 루트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죠. 341번. 341번은 2차 함계수 잘못 봤으니까 잘못 본 2차 함계수를 p라고 하면요. p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 방정식의 근이 2 플러스 i가 나오는데 어차피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i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근의 합은 4인데 얘가 마이너스 p분의 b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5인데 얘가 지금 p분의 c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제대로 봤으니까 ax제곱 더하기 bx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 못 봤으니까 상수항을 q라고 할게요. 얘가 0일 때 이 방정식의 근이 1 플러스 3i입니다. 나머지 한 근은 그렇다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1 마이너스 3i가 근이 되겠죠. 여기서 참고할 건 두 근의 합밖에 없거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a 대 b 대 c의 비율만 알아도 충분한데요. b 대 c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마이너스 4 대 5죠. 그리고 여기서 a 대 b의 그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1대 이게 2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1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a, b, c의 비율은 2대 마이너스 4대 5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보기 좋게 쓸게요. 주어진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2고요. 두 근의 곱은 2분의 5니까 이걸 토대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4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자, 34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 나왔거든요. p제곱 마이너스 4q는 0보다 작으면서 서로 켤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양변 바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를 붙여주면 2바알파 플러스 바베타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바알파가 누구랑 같다? 베타랑 같고 바베타가 알파랑 같으니까 식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의 차를 생각해주면 2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데 알파 베타 같지 않죠? 알파 베타가 서로 허수입니다. 그쵸? 켤레수가 서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양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눠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두식 변변 더해보세요.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가 되고 여기가 2니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3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다 끝났죠? 여기에서 p 값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p입니다. 그 다음에 q가 3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q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 버리면 q-p는 얼마다? 5가 답이 됩니다. 자, 3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번은 일단 1번은 쉽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2번, 3번 통합해서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제곱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도 0이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도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 대입할 수 있고 베타 제곱 대신에 2베타 플러스 1 요거 대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두 근은 각각 뭐로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1 플러스 알파분의 그 다음에 2베타 플러스 1 마찬가지로 1 플러스 베타분의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1 플러스 알파분의 2베타 플러스 1 더하기 그 다음 1 플러스 베타분의 2알파 플러스 1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분모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요. 2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2베타 플러스 베타니까 플러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2배를 빼주면 되니까 얘는 6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고요. 그래서 계산을 좀 잘 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2분의 12 더하기 그 다음에 6 더하기 2 이렇게 지금 되니까 12분의 20해서 10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곱은 이걸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4 알파 베타 더하기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숫자들 써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문제가 2번 답이 10하고 2분의 1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네들을 두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이 값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두근으로 갖고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두근의 합이 10이고요.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된다?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3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번은 2차 방정식 fx는 0,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5다. 이렇게 지금 나왔으니까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계수 모르겠으니까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f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0이다. 이 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k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지금 되는데 두분의 곱이 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되니까 k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그래서 양변 4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전개해서 식정 내주면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분의 곱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k분의 2k 플러스 1이 바로 1이 된다 이거죠.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fx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f2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f2 값인가 맞죠? 자, 34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345번은 2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fx가 0일 때 두근의 곱이 8이란 얘기는 fx가 어쨌든 간에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상수항이 8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kx라고 둡시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럴 때 f알파 플러스 f베타가 2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현재 1이 됩니다. f알파 플러스 f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8 더하기 8이니까 16 요 값이 지금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값에 의해서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11이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11이 아니라 7이네요. 7 그죠? 그 다음 요 값은 지금 현재 3입니다. 그러니까 3k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니까 k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f8 계산하면 16이 답이 됩니다. 자, 346번 보겠습니다.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fx는 2차식이거든요. 최고차함계수 모르니까 k 곱하기 x-3분의 알파 x-3분의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마저 계산해 볼까요? 이거 F0은 지금 1이라고 했는데 F0을 계산해 보면요. 9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3이 바로 1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지금 뭐죠? 9분의 알파 베타 K죠.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K 플러스 3이 1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K는 18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 마저 써보면 fx는 18 곱하기 x-3분의 알파 x-3분의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로 풀어도 좋고 아니면 전개해도 괜찮거든요. 전개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9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지금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냐면 18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오네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F1은 31이 답이 되겠죠. 자, 347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 알파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판별식 4분의 d 4-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k는 4초가고요. 그 다음 이 방정식의 근은 지금 허근 알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의 켤레수가 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알파 플러스 바알파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바알파는 k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볼까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알파의 실수부가 2라고 했는데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바알파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계산해보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2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이죠. 그리고 디귿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바알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알고 싶으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지금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바알파니까 이 식은 곧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바알파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기억에서 k가 4초가라고 했기 때문에 k-3은 1초가가 됩니다. 디귿 역시 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48번 보겠습니다. 348번은 실계수 방정식에서 두 실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다. 즉 p가 2 이상이던가 p는 마이너스 2 이하다. 요걸 만족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지금 나오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하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의 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알파 베타가 어쨌든 0 이상이다 이거죠. 부호가 다르면은 어느 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큽니다. 그 밖의 경우는 이게 항상 똑같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거 참이죠. 왜냐면 알파 베타 자체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합니다. 기억 참이고요.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은 지금 알파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 베타분의 1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베타분의 1이 0초가 1 미만이라는 얘기는 베타는 1초가가 되는 거 맞죠? 니은 역시 참입니다. 그 다음 디귿 살펴보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죠? 이거와 이거를 이용하면 p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아까 p제곱이 4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p제곱 마이너스 2는 정말로 2 이상이 됩니다. 등호 성립하죠? p제곱이 4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디귿 역시 참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자, 349번 보겠습니다. 349번은 알파 베타가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0이다. 이 방정식의 두근이 서로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두어근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실계수 방정식에서 나오는 두어근은 서로 어떻다? 켤레 관계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은 어떻습니까? 바알파 대신에 베타 쓸 수 있고 바베타 대신에 알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서로 알파 베타로 같은 거죠.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은 어떻죠? 바베타 대신에 알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알파 대신에 베타를 쓸 수 있으니까 좌변은 2알파를 얘기하는 거고 우변은 2베타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알파 베타가 같지 않습니다. 이게 중근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된다? 요거 바베타가 알파란 얘기는 지금 알파 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7과 같다라는 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파가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죠? 요 방정식의 근이죠.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 0이기 때문에 정말로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7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 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50번 보겠습니다. z하고 바제트는 어떤 방정식의 두근이냐면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요걸 만족하는 x값이 z랑 바제트임을 알 수 있고요. 양변에다 x-를 곱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죠? 세제곱하면 1이 되는 바로 그런 수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z 플러스 바제트는 1이 마이너스 1이고 z 바제트는 1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보면은 우선은 각각 z3승 1은
바제트의 3승이든 1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주면요. 지금 어떻게 된다? z제곱분의 바제트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z분의 2 곱하기 바제트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z제곱분의 4 곱하기 바제트, 그 다음 플러스 z분의 5 곱하기 바제트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요 식에서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러면 z제곱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인데요. 이 마이너스 1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거에 의해서 z 플러스 바제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켤레수가 된다 이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제트의 제곱 역시 어떻게 되죠? 그냥 z하고 서로 같겠죠. 자, 요 수의 특징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주면 켤레수가 된다. 제곱을 하면 켤레수가 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바꿔주면은 z제곱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다? 바제트로 바꿀 수 있다. 바제트 제곱 대신에 z로 바꿀 수가 있다. z제곱 대신에 바제트로 바꿀 수 있다. 바제트 제곱 대신에 z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써버리면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3이 됩니다. 1번이죠. 자, 351번 문제 보겠습니다. 351번은 뭐 이등변 삼각형 닮음 이용하면 되거든요. BC 길이하고 CD 길이하고 DA 길이가 전부 다 2로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여기 A라고 하면 여기는 A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어떤 거? AB가 그 다음에 삼각형 CDB 닮음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옆변 대 밑변의 길이비를 나타내보면 A 플러스 2 대 2는 2 대 A하고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AB하고 BC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길이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AB 길이하고 BC를 그치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데요. AB하고 BC요? 그러네요. 그래서 AB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는 2가 되죠. 따라서 이 M 값은 뭐가 됩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고요. N 값은 두근의 곱이니까 2 플러스 2 루트 5 이렇게 지금 나오죠. 따라서 얘네들의 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352번 보겠습니다. 352번은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B가 몇 대 몇이다? 3대 2죠. 근데 얘는 이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B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A, B, C, D 한 변 길이가 2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x라고 두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1-x가 되겠죠. 일단 됐나요? 1-x.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데 그 넓이 B가 뭐다? 3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 B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루트 3대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 루트 3x가 바로 1-x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을 먼저 구해보면은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x값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k값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k는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만큼이 지금 k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2x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다?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처리하면은 2분의 루트 1-x가 됩니다. 따라서 k 값을 구해보면 얘는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x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더하기죠. 저기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2 플러스 4분의 루트 6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네요. 따라서 P하고 Q의 값은 모조리 다 4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0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고정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